이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돈을 버는 곳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리플 XRP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잭도시가 이끌고 있는 블록의 결제 플랫폼 스퀘어 측에서 미국 전역,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 수백만 개의 가맹점에다가 비트코인 결제를 전면 도입했어요. 이제는 어느 한 곳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어디에 가든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제로, 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사장님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 물건값이 그대로 달러의 통장에 꽂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수수료가 제로인 건지 먼저 이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동네 카페에서 비트코인으로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결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비트 가격이 10분 만에 5%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퀘어가 기가 막힌 장치를 만들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이 빠른 전송 기술로서 결제 승인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뒷면 백엔드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누군가가 그 비트코인을 받아서 즉시 달러로 바꿔주고 또 그 달러를 카페 사장님 통장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유동성 공급자, 쉽게 말씀드려서 돈의 중간 다리를 놓아주는 기관급 환전소를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수수료가 제로라는 건요, 스퀘어가 그 비용을 전부 다 먹어주겠다는 뜻인데 수백만 가맹점에서 하루에 수천만 건의 결제가 쏟아지면 그 손실을 감당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감당 못하겠죠. 결국에 뒤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사고 파는 가격 차이에서 이득을 챙기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환전 속도가 3초에서 5초밖에 안 걸리고 수수료가 0.00002달러인, 그러니까 사실상 공짜 수수료에 가까운 브릿지 인프라를 사용해야겠죠. 이쯤 되면 감이 오실 겁니다. 정확하게 이 조건에 들어맞는 인프라가 지금 세상에 딱 한 개 있습니다. 리플이 10년 넘게 만들어온 XRP 원장, 리플 레저죠. 그리고 ODL이라는 온디맨드 유동성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정말 세상이 재밌게 돌아갑니다. 아니,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데 그 뒤에서 수혜를 보는 거는 리플의 XRP였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짜 돈을 버는 건 비트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서 환전과 정산을 처리하는 이 백엔드 인프라가 중요한 거였고, 지금 거시경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했죠. 파월 의장이요, 인플레 꺾였다는 확신이 없으면 금리 안 내린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시장은 금리 인하를 2번은 할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지금 한 번 할까 말까? 아니면 금리 인상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미국이란 중동 상황이었죠. 현재 휴전과 종전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여전히 유가가 안 잡히고 있고 이에 따른 물가는 높고요, 또 경기는 식어가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비트코인의 위치가 정말 애매해져요. 금리가 3.5%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상당히 붙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자도 배당도 없죠. 그래서 기관들, 소위 미국 월가의 스마트머니들, 지금 비트코인 비중을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퀘어 결제까지도 가세한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질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고 라면 사고 택시비 낼 때 그때마다 비트코인이 팔리는 거죠. 근데 장기 보유하는 디지털 금이 아니라 쓰자마자 달러로 바뀌어버리는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결제가 늘면 늘수록 현물 시장에서는 이 기계적인 매도 압력이 쌓이겠죠. 비트코인 호재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요, 그 구조를 뜯어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양날의 검인 셈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은 전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그 환전의 뼈대, 백엔드 인프라겠죠. 그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지금 XRP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리플 레저에서 하루 처리되는 거리가 300만 건 넘겼고요. 작년 같은 시기에 80만에서 100만 건이었습니다. 무려 1년 만에 3배 이상 폭발을 했다는 사실. 활성 주소 숫자요, 785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이 3배나 껑충했다는 뜻인 건데, 근데 XRP 가격 보세요. 2,000원 구간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리고 이번에 주요 거래소에서 7억 3,800만 달러어치 XRP가 빠져나갔습니다. 원화로 약 1조 원 규모인데,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는 건 팔려고 꺼내간 게 아니죠. 개인 지갑이나 콜드워let에 넣어서 중장기 보관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안 팔겠다는 뜻인 겁니다. 동시에 1억 개에서 10억 개 사이를 가진 초대형 XRP 고래 지갑들 48시간 만에 13억 개의 XRP를 쓸어 담았고요.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는 129억 개로 떨어지면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개인분들께서 지루한 행보장에 지쳐가지고 손절하는 XRP 물량들, 지금 고래들, 큰손들, 기관들이 진공청소기처럼 싹 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드려 볼까요? 이 동네에 빈 상가가 많아서 이 동네 망했나 보다 이러고 사람들 떠나는데 뒤에서 대기업이 그 상가 하나하나 다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 이유가 뭐냐고요? 곧 그 동네에 고속도로 뚫리고 지하철역 뚫리고 여러 가지 교포제 생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슈의 핵심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려 보자면은 펀더멘털은 역대급으로 폭발했는데 가격이 눌려있다? 이거는 스프링이 점점 더 압축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압축된 힘이 딱 풀렸을 때 그 스프링이 과연 어떻게 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스퀘어가 비트코인 결제 전면 도입했고요. 그 뒤에서 실시간 환전 인프라가 필수적이고요. XRP 온체인 트래픽은 역대 최고치 찍고 있고요. 고래들은 역대급으로 매집 중이면서 거래소 잔량은 7년 최저치입니다. 이런 팩트들을 놓고 보시면은 이번 비트코인 결제 상용화가 이 백엔드 인프라 수요를 구조적으로 폭발시킬 거고 XRP의 가치가 재평가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트래픽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숫자로 말을 합니다. 일일 300만 건의 실제 사용 거래, 14억 달러 규모의 RLUSD, 전 세계 은행이 갈아타고 있는 ISO 2002에서의 리플의 위치까지도 이런 것들은 투기적인 심리가 아니라 실물 인프라의 채택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겠죠. 이 남들이 화려하게 치장된 쇼윈도 앞에서 줄을 서서 구경할 때 진짜 오히려 돈을 버는 자본들, 그 상권의 땅과 전기 그리고 수도 인프라를 사들입니다. 비트코인은 쇼윈도인 거고 XRP랑 RLUSD는 그 뒤에 전력망입니다. 앞으로 리플 내처의 일일 트랜잭션이 300만 건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더 늘어나는지 거래소 잔량이 129억 개 아래로 계속 줄어들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매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숫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 스프링은 계속해서 압축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스프링이 탁 튀어오르는 그 시점, 그때부터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백엔드 인프라의 거래량이 임계점을 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줄 겁니다. 항상 상승 후에 후회하는가가 아니라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많은 투자 시장이 상승을 했었죠. 특히 국내 증시가 대표적이겠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달라졌죠.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락으로 이어지는 속도 자체가 빠르다라는 거는 코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반면에 코인 투자 시장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조용하죠, 지루하죠, 답답하죠. 이 힘이 없는 상황이었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동안 낙폭, 이 하락이 컸다 보니까 여기서 하락 후에 현재는 보합권에서 오히려 조용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응을 해나가고 리플이나 알트코인을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목표 타점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효율적인 수익 실현을 목표로 타점을 활용하고 계속해서 순환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설정해둔 목표가가 도달하면은 이렇게 팔고 나와가지고 또 나머지 현금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안 좋았던 걸 활용해서 바닥 구간에서 분할로 모아 나가시면서 반등 나오는 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반등 나오고 상승 나올 때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게 아니라요.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이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